네, 여러분 기억하시죠? 조국 법무장관 후보자 청문회가 있던 지난 6일 밤 검찰이 지금은 장관이죠. 조국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를 사문서 위조 혐의로 기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제 국회에 그 공소장을 보냈는데요. 자, 이 공소장 내용, 그다음에 재판 어떻게 될 것인지 이분 모시고 한번 정밀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판사 출신입니다. 서기호 변호사 스튜디오로 직접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변호사님. 네, 안녕하세요. 네, 그냥 거두절미하고 자, 변호사님이 판사라고 딱 가정을 했을 경우에 어제 그 국회 제출된 공소장 내용 보셨죠? 네, 근데 그 공소장이 9월 6일날 청문회 네. 때 이 공소시효 때문에 1시간 반 남겨놓고 예. 좀 어떻게 보면 피의자 신문도 안 한 상태에서 졸속으로 만들어져서 기소된 거기 때문에 사실 저는 그 공소장이 나중에 변경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변경이 되더라도 어제 이제 국회에 그 제출된 공소장 내용만 가지고 만약에 변호사님 판사라면 어떤 판결을 내리시겠습니까? 근데 판사는 공소장 내용만 가지고 판결하는 건 아닌데요. 일단은 우문현답이십니다. 예, 왜냐하면은 그러니까 제가 아까 그 공소장 변경될 거라고 봤다라고 하는 말을 강조하는 이유가 뭐냐면 네. 애시당초에 피의자 신문도 못한 상태에서 공소시효 때문에 이제 졸속으로 기소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네네. 그 공소장은 엉성할 수밖에 없습니다. 뭐 위조의 방법 그리고 행사의 목적이 뭔지 그리고 뭐 동기가 뭔지 그리고 네. 그 성명불상자가 공모해야 되는데 성명불상자 누군지 네네. 이런 부분이 전혀 안 밝힌 상태에서 공소장은 엉성하게 나올 수밖에 없었고 네. 그래서 나중에 뭐 다른 뭐 수사나 또는 피고인 신문 등을 통해서 법정에서 공소장이 변경이 될 거라 봤는데 마침 어저께 밤에 KBS 뉴스 단독 보도를 필두로 해서 네. 모든 언론들이 그 정경심 교수의 컴퓨터에 예. 그 표창장 위조된 표창장에 파일이 있었다. 그러니까 요거 잠깐 제가 좀 부연 설명을 드리면 컴퓨터에 여러 개의 파일이 있었는데 그 가운데에서는 아들의 표창장 파일도 있었고 그다음에 어떤 딸의 표창장 내용을 적은 문서 파일도 발견이 됐고 그다음에 그 전에 이제 보도된 게 뭐냐면 총장 직인 파일도 있었고 그러니까 결국은 아들의 표창장에다가 딸의 내용을 그러니까 그 기입을 해가지고 위조를 한 흔적이 파일로 발견이 됐다. 요 내용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 내용에서 핵심은 뭐냐면 사람이 직인을 인주를 묻혀서 네. 손으로 찍은 게 아니라 그렇게 되면은 그 방식대로 한다면은 컴퓨터에서 그 표창장을 위조해서 파일을 이제 입혔다는 얘기죠. 컴퓨터에서. 그 직인 파일을 입혀서 네. 그대로 출력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은 지금 현재 법무부에서 제출한 공소장 내용과 완전히 달라집니다. 어떻게 달라지죠? 현재 공소장 내용에는 직인을 직접 날인하여 인주를 묻혀서 날인하여 위조한 것으로 기재돼 있거든요. 컴퓨터에서 작업을 한 게 아니라. 네네 그렇습니다. 예. 아마도 그 당시 그러니까 기소될 당시에만 해도 그런 컴퓨터에서 파일들을 발견을 못했던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검찰이. 예.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일반적인 방식으로 예. 직인을 직접 손으로 날인하여 위조한 것으로 그렇게 공소장에 기재한 것 같은데 예. 이제 컴퓨터에서 그런 파일들이 발견되다 보니 그러면 이 아들의 표창장에 있는 직인을 따로 추출해서 그 직인 파일을 딸의 표창장에다가 입혀가지고 컴퓨터로 프린트해서 프린트 출력하는 방식으로 위조한 거 아니냐 네. 이렇게 지금 검찰에서 의심을 하면서 공소장 변경을 하려고 한다. 네. 이렇게 지금 언론 보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여간 공소장 변경 그 자체는 문제가 없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공소장이라는 것은 이제 재판이 판결 선고되기 직전까지 네. 그 전 직전이라기보다는 그 전 마지막 재판 때까지 변경할 수 있고요. 그래요? 물론 공소장 변경이라는 게 무한대로 허용되는 건 아닙니다. 네. 전혀 엉뚱한 사실, 전혀 관계없는 사실관계로 바뀌거나 그럴 때는 안 되는 건데 지금 같은 경우는 위조의 방법만 약간 바뀐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공소장 변경이 허가될 수 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서기호 변호사와 지금 인터뷰 진행하고 있는데요. 유튜브 라이브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에 들어오셔서 김종배의 시선집중 검색을 하시면 되고요. 이 댓글로 질문 보내주시면 제가 대신 서기호 변호사께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그러면 어제 나왔던 보도 내용과 어제 국회에 제출된 공소장 내용을 좀 종합을 해가지고 지금 검찰이 잡았다는 이 혐의점, 그 정밀성은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애시당초에 이 표창장 위조 문제에 대해서 의문이 제기됐던 것이 그대로 적용되는데요. 네. 첫 번째로는 예. 이 봉사 활동에 관한 표창장이 예. 아주 특별하고 거창한 상도 아닌데 네. 그리고 그런 표창장들은 굉장히 여러 사람에게 많이 발급되는 편인데 네. 그리고 그런 상황들에 대해서 총장이 일일이 그걸 다 기억하고 총장의 허락을 받아서 개별 건마다 다 총장의 허락을 받아서 표창장을 만들었겠느냐 네. 이런 의문들은 계속 남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런 표창장들은 네. 각 부서에서 전결 처리되거나 위임 전결 받아가지고 네. 그렇게 처리되기 때문에 총장은 모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오히려. 그래서 명의는 동양대 최성해 총장 명의로 나가지만 예. 그 최성해 총장이 직접 다 검사해서 감독해가지고 허락을 해야만 나갈 수 있는 표창장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표창장이. 자, 잠깐만요. 근데 조금 전에 이제 그 어제 밤부터 보도가 됐던 정경심 교수의 컴퓨터 안에서 표창장을 위조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는 근거가 되는 파일이 여러 개가 발견이 됐다. 이 보도가 사실이라고 한번 그럼 전제해 놓고 청문회 때 박지원 의원이 핸드폰을 보여주는 표창장을 보여준 적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하고 지금 상관관계를 어떻게 봐야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런 권한이 위임됐을 것으로 보이는 게 합리적인데 네. 최성해 총장이 나는 권한이 위임한 적이 없다. 네. 이렇게 자꾸 주장을 해서 그 최성해 총장의 그 진술에 의존해서 사실 청문회 때 전격적으로 기소가 됐던 것인데 네. 그 최성해 총장이 교육학 박사인가요? 그 네. 교육학 박사 학위가 허위다. 이런 것들이 많이 알려지면서 예. 최성해 총장의 진술이 좀 신빙성이 없다. 이런 이야기 나오다 보니까 이런 컴퓨터에서 파일이 발견되고 이러니까 이쪽으로 좀 바꾸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검찰에서는. 자, 예.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 조국 장관 쪽에서 검찰에게 제출한 원본 사진 그리고 박지원 의원이 청문회 때 제시했던 그 원본 사진에 따르면 인주에 묻혀서 찍은 것으로 보이는 그런 내용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인주에다 찍어서 직인을 날인하게 되면 이 빨간색 인주 부분이 약간 좌우로 번지거나 퍼지죠. 약간 퍼지거나 이렇게 농도가 약간씩 다를 수 있죠. 상하 좌우가. 그렇죠. 그런데 컴퓨터에서 프린트로 출력을 하게 되면 이게 상하 좌우 농도가 똑같고 그리고 인주가 옆으로 번질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진처럼 선명히 나오죠. 그건 좀 중요한 점이네요. 그러면. 그렇기 때문에 조국 장관이 청문회장에서 박지원 의원 사진을 보면서 확인을 했듯이 그게 원본이라면 그 원본은 사람이 날인해야만 되는 사람이 날인하는 그런 형태인데 그런데 지금 이번에 어저께 보도된 내용은 컴퓨터로 출력한 것이라서 선명하게 나온단 말이죠. 그러면은 이 위조의 그 대상이 되는 원본이 달라지는 상황이 돼버립니다. 야, 이렇게 되면 잠깐만 좀 중요한 점을 지적을 해주셨는데, 그러니까 정말로 인주를 묻혀서 손으로 눌러서 찍은 거냐, 아니면 그러니까 직인 파일을 스캔 받아가지고 입힌 거냐에 따라서 직인의 상태가 달라지는 거니까. 그럼 이게 지금 만약에 어제 보도 나온 대로 검찰이 파일을 스캔을 해가지고 입힌 거라고 한다면 박지원 의원이 확보했다는 표창장하고 대조를 하면 금방 나온다 이 얘기잖아요. 간단히 이야기하면. 그런데 이제 그 박지원 의원이 제시한 그 사진은 표창장 원본 사진이 말 그대로 사진으로만 돼 있어서 그 사람에 따라서 판단을 달리할 수는 있거든요. 이게 비슷하다. 같은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이게 원본이 지금 없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그 변호사님 이어서 바로 박지원 의원과의 무릎탁도사 인터뷰가 준비되어 있는데 이때 한번 또 당사자가 되는 박지원 의원에게 한번 더 보고 싶어지는데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지금 중요한 점을 제기를 해 주셨네요. 그러면 말 그대로 컴퓨터에 있는 그 직인 파일하고 박지원 의원이 확보하겠다는 표창장 원본 사진하고를 대조로 하면 직인과 날인 상태를 보면 되는 거다 이 말씀인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좀 하나 좀 여쭤볼게요. 어제 저도 이 보도를 이제 꼼꼼히 살펴봤는데 이 출처가 어디라고 보세요? 네, 무조건 검찰이죠. 100% 검찰입니다. 이건 100%라고 보세요. 왜냐하면 그 보도 내용을 보면은 정경심 교수 컴퓨터에
여러 가지 파일들이 들어 있었는데 이 파일들이 위조의 물증이라고 검찰은 의심하고 있다. 네. 이렇게 돼 있고 그 파일들은 검찰이 알려주지 않는 이상은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파일에 대해서는 지금 검찰이 압수수색에서 지금 임의 제출 받아가지고 예를 들어서 조사하고 있는 근데 뭐 거죠. 참고인 조선에 이렇게 누가 조사를 받으러 가서 슬쩍 봤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뭐 이럴 가능성은 없습니까? 그래서 뭐 그 기자에게 지금 근데 전해졌을 이제 가능성. 참고인으로 들어간 사람들이 글쎄 그 부분은 뭐 제가 잘 알 수 없는데요. 네. 기본적으로 지금까지 계속 문제가 되고 있는 이 피의사직 공표죄. 네. 사실은 공표는 공개적으로 발표한 것만 공표죄고 네. 중간 수사 브리핑하는 것 같은 경우는. 예. 그런데 지금 이번에 보도가 어제 보도 나온 것 같은 경우는 검찰이 공식적으로 발표한 게 아니기 때문에 네. 검찰 관계자가 이제 몰래 흘린 겁니다. 그러면 이것은 공무상 비밀 누설죄가 됩니다. 그래요? 예. 그런데 이런 부분이 그동안 제대로 밝혀지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그것을 흘려준 검찰 관계자도 나는 흘려준 적 없다라고 당연히 이야기하고 네. 언론에서도 취재원 보호 때문에 말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하기 때문에 밝혀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검찰에서는 우리는 흘린 적 없고 참고인이나 뭐 피의자 쪽에서 뭐 취재했나 보다 취재했을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말을 그렇죠. 하지만 이 제가 아는 법조 출입 기자들은 다 기본적으로 이런 것들을 보도할 때 검찰의 최종 확인을 반드시 합니다. 설령 피의자 쪽에서 뭐 피의자 참고인한테 들었다 하더라도 검찰 관계자한테 반드시 확인을 하고 검찰 관계자가 특별히 뭐 아니라고 강력히 부인하지 않는 이상 네. 보도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공식적으로 그러니까 비공식적으로 검찰 관계자가 직접 흘려서 공무상 비밀 누설을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은 예. 지금 그러면 수사 검사든 뭐 그러니까 수사관이든 예를 들어서 그 수사 내용을 흘리는 거는 피의 사실 공표죄가 아니라 공무상 비밀 누설죄가 된다 이런 말씀이신 거네요. 정리를 하면. 예, 그래서 뭐 공식적으로 발표한 경우는 공표죄고 몰래 흘린 경우는 이제 비밀 누설죄이긴 한데 네. 그 두 가지 범죄 다 실질적으로 그 범죄로 그 검찰 관계자를 처벌하는 게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그다음에 조금 전에 이제 제기했던 문제에 대해서 2277님 그다음에 0121님 이제 그 비슷한 의견을 이제 그 문자로 주셨는데 정리하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총장 직인이라고 하는 파일이 그것도 약간 번질 수 있는 거 아니냐. 왜냐하면 그 직인을 어딘가에 찍은 걸 스캔 받은 거라고 한다면 파일 자체도 약간 번져 있을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지금 문제 제기를 해 주셨는데 이 점은 어떻게 보세요? 지금 2277님이 말씀하신 분도 굉장히 되게 좋은 지적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네. 도장을 찍은 상태에 있는 거를 스캔해서 파일로 만들어 놔서 보관했다. 네. 그렇다면 비슷하게 보일 수밖에 없는 거죠. 같은 것으로. 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한 가지 또 의문이 드는 부분은 만약에 이거를 스캔해서 만든 파일로 위조했다고 하면은 이것을 지금까지 네. 보관하고 있을 이유가 뭐냐. 만약에 이게 위조라면은 오히려 이 위조해 놓은 거를 없애버리는 게 상식적인 거죠, 오히려. 근데 이거 지금까지 2019년 6년 이후까지 보관하고 있는 것도 좀 이상하고요. 그래요? 아무튼 근데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 성명 불상자와 공모를 했다. 공소장 내용이 이 대목이 있지 않습니까? 혹시 그러면 이럴 가능성. 어디 뭐 빈종이나 이런 데다 총장 직인을 인주를 묻혀서 찍은 것을 정경심 교수에게 누군가 건네줬다면 그 사람이 그 공모 관계가 바로 그게 될 수도 있다. 이렇게도 그러니까 추정을 해볼 수는 있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공모라는 건 굉장히 다양한 형태가 있기 때문에 정경심 교수가 주도하고 다른 사람이 도와주는 형태도 있을 수 있고 또 다른 사람이 주도적으로 그 파일을 만들어서 정경심 교수 컴퓨터에 이제 넣어줘서 보관하고 있을 수도 있는 거고 이렇기 때문에 다양한 형태가 있어서 성명불상자와 공모와의 부분도 나중에 공소장 변경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서기호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이슈의 핵심을 꿰뚫는 예리한 시선, 믿고 듣는 진품 시사 김종배 시선 집중.